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제주 선거 역사에서 유별났던 네거티브 선거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식 선거전이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도지사 후보들뿐 아니라 교육감 후보 간에도 흠집내기 공방이 과열되고 있는데요. 3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층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굣길 학생과 학부모 인사를 이어간 김광수 후보. 상대 후보의 SNS 홍보 동영상을 놓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V 토론회와 교육의원 시절 활동 영상을 교묘히 짜깁기에 유포하고 있다며 교육감 후보답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노란 리본 영상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마치 착용을 금지하도록 주장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 당선돼놓고도 우리가 애들 앞에 어떻게 설 거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연 이성문 후보. 상대 후보의 거짓 재산 신고와 관련해 공세를 더했습니다. 토지 보유 사실을 누락한 데 이어 예금과 배우자의 부동산 가액까지 누락해 선관위가 거짓 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계 예비수장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지난달 26일 모교 동문체육대회 발언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계 수장이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실 잘 갖춰야 될 것, 그런 부분들은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 막판 교육감 후보 간 난타전이 이어지면서 30%대로 추산되는 부동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 이틀 전입니다.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모레 당일 투표를 하게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을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도지사 선거가 이 중앙에서도 관심이 갈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은 됐는데 이 워낙에 폭로전이 가열되다 보니까 정작 공약은 기억에 잘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이 뒷전으로 밀린 게 사실입니다. 후보들은 등록하면서 5대 핵심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하는데요. 그 공약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1공약은 특별자치 분권 모델의 완성입니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전면 개정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코드를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희룡 무소속 후보는 중국 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를 강력히 막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환경 보호와 투자 부문 간 균형, 미래가치 제고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정립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자본 검증을 제도화하겠다는 건데요. 지난 4년 동안 오라관광단지와 드림타워 등으로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전임 도정에 넘기고 자신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 양강으로 꼽히고 있는 두 후보의 제1공약들을 짚어주셨는데 다른 후보들의 제1공약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나머지 세 후보들의 공약에도 각자의 색깔과 소속 정당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는 인구 50만에 가까운 제주시를 동서 2개시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공항 인접지를 포함해서 2개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국가와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 정부를 둔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차등적 분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고은영 녹색당 후보의 제1공약은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도민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과는 결이 크게 다른데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폐기와 JDC 해체, 제2공항 백지화 등이 목표입니다. 네, 이 대표 공약 속에 5명 후보들의 방향성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제1 공약을 살펴봤는데 다른 공약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양강이라고 할 수 있는 문대림, 원희룡 후보의 공약은 비교적 현안 중심의 안전한 공약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문대림 후보는 4.3의 완전한 해결과 물류비 절감 방안, 환경 문제,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담았고요. 원희룡 후보는 경관과 환경 보전,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 환경, 복지 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후보와 달리 나머지 후보들의 공약은 파격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김방훈 후보는 반값 아파트와 반값 임대주택 제공, 그리고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전면 폐지 등을 내세웠습니다. 장성철 후보는 제2공항과 해저고속철도에 대한 도민투표를 실시하고 케이블카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공기업이 직접 경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고은영 후보는 전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읍면동장 직선제를 포함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도지사 후보들의 5가지 대표 공약들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외에도 다른 공약들이 더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살펴본 건 선관위에 제출된 5대 핵심 공약이고요. 선거 기간 중에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반드시 선관위 홈페이지나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물을 통해서 자세한 공약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대표 공약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세부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보시고 누가 더 제주에 도움이 될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승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하나의 관심거리는 집행부의 견제 역할을 하게 될 제주도 의회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겠죠.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확보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 제1당을 넘어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16군데가 우세, 6군데는 경합지역이어서 비례대표에서 4석을 추가하면 전체 38석 가운데 20석에서 26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집권 2년차의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과 지금 조성되고 있는 남북 평화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유권자들의 심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역구 8군데를 우세, 4군데를 경합지역으로 분류했고 비례대표에서 3석을 추가하면 11석에서 15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선거운동을 하면서 도민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 정치 형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여론들이 확산되고 있어서 그게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현재 의석이 없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중당과 노동당, 녹색당도 원내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도의원 선거에 유례 없이 무소속 출마자가 많다는 점입니다. 지역구 도의원 후보 73명 중 20명, 3명 중 1명꼴인데 보수 정당의 지지율 하락과 공천 갈등이 잇따르면서 현역 도의원이 7명이나 됩니다. 무소속 후보가 얼마나 당선되느냐에 따라 원내 의석 분포도 달라질 수 있어 최종 선거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관건 선거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고경실 제주시장이 지난 7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직원들과 부서별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관건 선거가 의심된다며 선관위와 검찰이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노조 제주본부도 공명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제주시장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고경실 시장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격려했을 뿐 선거 관련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투 개표를 위해 모두 5천여 명이 투입됩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내일까지 도내 230군데의 투표소와 2군데 개표소 설치가 마무리되며 투표에 4,600여 명, 개표에 700여 명이 관리와 참관인 등으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명한 개표를 위해 공개 모집한 일반 유권자 15명이 개표에 참관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살고 있는 선거인을 위해 선거 당일 투표소 이동 차량을 운행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소까지 대중교통수단이 다니지 않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와 한경면 고산리, 추자면과 우도면 등 4개의 지역에서 운행됩니다. 토론회장에서 도지사 후보를 폭행한 주민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2공항 반대 주민 50살 김모 씨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제2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를 폭행한 뒤 자해한 김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지난 8일 선거 자유 방해죄와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 휴대죄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부동산 매매 대금을 절반으로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B씨와 C씨를 신고해 포상금 50만 원이 지급되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의 20%인 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법령 조항은 지난 2016년 12월에 신설돼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제주에 머무르고 있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의 취업 지원에 나섭니다. 제주 외국인청은 도내 인력 부족 업종을 대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의 취업 허가를 내주고 의료와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은 561명으로 전체 난민 신청 외국인 가운데 54%를 차지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알선료를 가로챈 중국인 불법 체류자 33살 양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3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46살 왕모 씨 등 3명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87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산림항공관리소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 방제를 실시합니다. 대상 지역은 제주 컨트리클럽과 녹곰의 오름, 서귀포시 색달동 어우름 일대 1000헥타르며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산림항공관리소는 등산과 산책을 자제하고 헬기 저공 비행으로 가축이 놀랄 수 있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내 토지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토지 거래량은 3만여 필지 2,700여만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필지 수로는 8.9%, 면적은 1.5% 감소했습니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가장 많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밭과 대지는 22% 감소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